대박입니다. 고교 교육 변화의 기폭제다. 마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안녕하세요. 솔터 고등학교 교사 박가은입니다. 김포교육지원청과 함께 총 4부작으로 진행하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위한 고교학점제 이해하기 영상입니다. 1부는 고교학점제 정의, 2부는 고교학점제 학교 적용 사례, 3부는 컨설팅 사례로 보는 고교학점제, 4부는 고교학점제의 대학 입시 적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1부의 강렬한 오프닝 영상을 통해 고교학점제 정의는 확실히 기억하실 거라고 믿는데요. 이번 영상은 2부 고교학점제의 학교 적용 사례입니다.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고교학점제가 준비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후고등학교 교사 박주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진고등학교 교사 이종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2022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이 고교학점제는 2025년에 전국적으로 갑자기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준비되어 왔고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과목을 개설해 왔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문과, 이과 이런 이분법적인 선택이 아닌 다양한 과목을 자신의 진로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는 자유수강제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과목을 들 수 없다면 인근 학교에서도 수강 가능한 클러스터도 있어요. 또 소수의 학생들이 희망을 한다면 주문형 강좌의 과목을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더해 각 학교마다 다른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는 과학, 사회, 제2외국어 등 전문 과목을 중점적으로 개설하는 교과 특성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법면에서는 학년을 없애고 과목을 개설할 수 있기도 해요. 이를 무학년제라고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얘기지만 시간이 더 흐르고 고교학점제가 정착이 된다면 외국처럼 대학에서 개설한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와 유사한 제도로 우리 경기도에는 경기 꿈의 대학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자유수강제가 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또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실제로 아래는 저희 학교의 자유수강제 편제표의 일부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학생들이 문과, 이과, 계열 선택으로 선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진로에 따라 이 많은 과목 중에 4개 또는 이 많은 과목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수강제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 개설 과목이 정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기하라는 과목을 보시겠어요? 기하라는 과목이 이 학교에서는 3학년에 개설되어 있지만 학교에 따라서 2학년에 개설될 수도 있고요. 또는 1학기 또는 2학기에 집중적으로 이수할 수 있게 개설되기도 합니다. 제가 봐도 복잡하네요.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시간표나 반편성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겨요. 박준 선생님 학교는 이동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세요? 네. 이 그림은 실제 저희 학교 시간표인데요. 3학년은 일주일에 15시간, 2학년은 일주일에 9시간을 동시에 전반이 해당 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유수강제를 운영하는 학교라면 나타나는 현상이죠.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다 보면 선생님들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전공에 따라 맡아야 하는 과목이 여러 개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회나 과학 과목에서 두드러지는데요. 보통 2개에서 3개 과목을 가르치기도 해요. 저도 사회 과목이라 3개 과목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본교에서는 3개 과목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다수 계세요. 선생님이 현재 계시는 학교에서 주문형 강좌랑 클러스터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교육과정 클러스터, 온라인 교육과정 클러스터, 주문형 강좌 등도 학생들의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제도예요. 김포는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로서 김포 지역 고등학교는 다양한 교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설하고 있어요. 자료를 보시면 다양한 과목이 클러스터와 주문형 강좌로 개설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클러스터부터 볼까요?
교육과정 클러스터는 인근 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인데요. 온라인, 오프라인이 모두 운영 중이에요. 본교에서는 과학과제연구라는 과목을, 인근 학교에서는 사회과제연구라는 과목을 개설하여 두 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서로 방문하여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외에도 본교에서는 온라인 교육과정 클러스터로 고급 생명과학, 고급 화학을 김포 지역 고등학생들과 함께 듣고 있고요. 중국어, 일본어 회화 과목을 경기도 지역 고등학생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듣고 있어요. 주문형 강좌도 볼까요? 주문형 강좌는 학생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학교에 주문해서 개설하는 과목인데요. 같은 과목을 듣고 싶은 학생이 6명 이상만 모이면 수업 개설이 가능해져요. 본교에서는 올해 15과목의 주문형 강좌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보장했어요. 재미있는 과목들이 많죠? 박준 선생님, 혹시 이 과목들 중에서 듣고 싶은 과목이 있나요? 정말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고 있네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즘 가장 핫한 과목은 아무래도 로봇지능 개발이나 프로그래밍 아니겠습니까?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없었던 과목이죠. 제가 지금 고등학생이라면 이런 과목들을 듣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지금 고등학교에 다녔다면 다양한 교과를 배웠을 것 같아요. 학업에 관심이 많은 친구는 다른 친구들보다 2개, 3개 과목을 더 듣게 되는 거죠. 모든 수강 내역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고 이는 곧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하는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학생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별로 어떤 과목이 개설되는지 교육과정 편제표를 확인하고 진학할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클러스터나 주문형 강좌들은 일과 시간 이후, 즉 저녁에 수업이 대부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선택할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과목이 선생님 학교에서 개설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원하면 대학교 교수님들이 개설한 과목을 들을 수도 있어요. 바로 경기 꿈의 대학인데요. 저희 학교가 꿈의 대학 거점교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경기 꿈의 대학이란 경기도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맺은 대학에서 개설한 강좌를 경기도 내 고등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경기도에만 있는 제도예요. 역시 이 수강 내역도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어떤 강좌가 있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실제 2020학년도 2학기에 김포 관내 고등학교에 개설된 꿈의 대학 강좌들입니다. 궁금한 피부 이야기, 네일 아티스트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 이런 과목도 정말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이쪽이 자신의 진로라면 자신의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주문형 강좌, 클러스터, 꿈의 대학 등으로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과목 선택권이 많을수록 선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뷔페 식당에 가면 메뉴를 고를 때 전략적으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진로에 따라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앞으로 매우 중요해질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다양성이 키워드인데요. 학교에서 다양하게, 인근 학교와 다양하게, 온라인에서 다양하게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고교학점제 얘기를 요약해보니 교과 선택을 위해 학생들의 진로가 더욱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진로가 바뀌는 건 고등학생들의 모습이에요. 다만 진로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로 탐색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활동과 경험을 통해 내 진로와 부합되는지 판단하는 게 좋거든요. 활동을 하다가 내 진로가 아님을 알게 되는 건 실패가 아니라 더 많은 배움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나의 적성과 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진로 진학을 고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라요. 학생 여러분, 화이팅이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교학점제가 성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2부 고교학점제의 학교 적응 사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를 계속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는 3부에서 또 만나요.